자, 여러분이 살면서 회피 행동을 한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가고 피하고 변명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하고 할 수 있었는데 라고 놔둔 상태로 못 해내는 일들이 마치 시체처럼 여러분의 방 안에 어딘가 쌓여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불안도 회피도 반응 패턴일 뿐 타고난 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불안 다뤘죠. 바로 이어서 오늘은 회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행이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실행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들 앞에서 서거나 이렇게 인사하는 자리가 너무너무 막 힘들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죠. 약간 사회적 공포라고도 하죠. 이걸 극복해보려고 독서 토론 모임이 있는데 가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자꾸 나 가면은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막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온갖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거죠. 여기에서 긍정적인 실행은 에라 모르겠다, 일단 모임에 나가고 보자 라고 그 모임에 나가는 게 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행은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이번에 안 가, 다음에 갈 거야. 나 분명히 하긴 할 건데 이번에 안 해 라고 캔슬했어요. 이게 바로 회피 행동입니다. 이것도 실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단기적으로는 내 불안 증세를 약화시킵니다. 좀 나아져요. 어떤 방향으로건 실행을 하고 나면 불안은 약해집니다. 근데 회피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나 해냈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네 라고 경험을 해야 뇌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지식이 쌓이는데, 회피는 근본적으로 모든 새로운 배움의 여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비참한 종류의 인간으로 점점 더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독일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 중에 worst 소세지라고 얘기를 해요. 소세지의 특징이 뭔지 알아? 이쪽도 막혀있고 저쪽도 막혀있고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어. 소세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존에 안 좋았던 경험을 업데이트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바뀔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나는 평생 동안 도망가기만 하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세지처럼 워스트처럼 살지 맙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불안함 회피하고 회피하니까 더 불안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행동에 티피컬한 패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회피의 패턴, 잘못된 선택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뭔가 여기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거 안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다. 아예 시험 자체를 안 봅니다. 내가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은 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실은 회피처럼 보이지 않아요. 내가 여기 어플라이 하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가 제일 좋은 선택할 테니까 분석 좀 해보고, 잠깐만 내가 계산 좀만 더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인생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인생이 다 하나하나 모든 요인들을 넣고 계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종류는 왜 회피로 가냐면 결국 지나친 계산을 하다 마비돼 버려요. 너무 많은 요인들을 생각해보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선택도 못 내리고 마비되어 버리는 거. 이것도 가장 자주 일어나는 회피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회피의 패턴은 뭐냐면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술가로 치면 누구나 빈 캔버스에 대한, 빈 종이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 불안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작가가 처음 글 쓸 때 첫 문장 쓰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 정답은 일단 한 문장이라도 쓰고 보면 한 문장이 두 문장이 되고 세 문장이 되고, 내가 엉터리를 썼으면 찢어버리고 또 쓰면 되는 거고 고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경우는 그분이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영감이 와가지고 정말 대단한 작품 생각났어, 이거는 대작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아예 붓을 들지도 않죠.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이, 많은 학생들이 내가 공부하기 최적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공부를 안 합니다. 네 번째 회피의 유형, 야 이것도 재밌네, 이것도 재밌네, 다 해보는 거예요. 지나친 기획으로 내 삶 속에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을 할 만한 시간과 여유를 남기지 않아요. 이게 대표적인 포모형 회피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만 빼고 세상에 재밌는 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난 다 해봐야 돼. 내 인생을 기획 과다로 꽉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은 핑계가 생기거든요. 너무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네, 시간이 없네, 도저히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네, 회피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찔리죠? 저도 이런 회피를 보이지 않았을까 반성하게 되네요. 여섯 번째 회피의 패턴, 거의 다 왔습니다. 모든 망설임과 회피를 아주 당당하게 정당화하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타고나길 이렇다고, 나의 유전자와 MBTI와 혈액형이다 그런 걸로 어쩌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 스스로가 나에게 이걸 1000번 되뇌이면서 나도 이걸 스스로 믿고 있는 종류의 회피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회피 행동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러한 행동을 평생 동안 연구해온 두 연구자, 저 오늘도 망설이다 하루가 다 갔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자, 회피 행동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국 사람에게 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테니스 칠 줄 알아? 아, 못 쳐. 해볼 생각 없어. 못해. 사실은 할 줄 알아요. 잘하기 전까지는 차라리 안 하지. 누구한테 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지. 결코 내가 테니스 칠 줄 안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정말 잘하기 이전에는 차라리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냥 피해버린다라고 하는 게 결국 회피 행동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확실성에 대한 갈망입니다. 뭔가 완벽한 답이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학원을 내가 뭐 진짜 잘 가르친 선생님 오기 전에는 나 그런 거 안 배워. 뭔가 최고의 것, 확실한 것에 대한 갈망.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뭔가 내가 이걸 잘못하면은 더 후회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하고 도망을 치는 거고, 도망을 치는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리가 없으니까 계속 찜찜해지고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야말로 점점 안 좋아지는 파국으로 가는 패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회피의 패턴에 빠져들게 되면은 점점 더 스스로가 비참해져 가는 거를 여러분은 느낄 겁니다. 너무 싫은데도 이 압박이 커지니까 또 도망가고 또 불안감을 느끼고, 그래서 불안장애가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공황장애도 오고 온갖 종류의 망상까지도 오게 되고 정말 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절망감, 패배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학습 능력 저하되죠. 내가 꿈꿔오던 인생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회피 행동을 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나의 회피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나의 예측 불안을 치료해야겠죠. 불안을 내가 어떠한 인지행동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스텝 중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기꺼이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실행입니다. 무언가를 해보면 실패하건 성공하건 그건 레슨이 되고 새로운 배움이 되기 때문에 회피를 없애주고 내가 더 큰 불안에 빠지는 거를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즉각적인 실행과 도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불안 증세는 저절로 치유가 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를 위해서 내려놓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나한테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위험들과 문제들은 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는요, 메타인지와 자기 관찰입니다. 내가 언제 걱정을 하고 언제 불안이 생겨나는지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그게 외부에 일어난 실제적 상황 때문인지, 과거의 어떠한 경험과 트라우마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조금만 돼도 내가 손쓸 수 없이 불안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과도한 상상력과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자기 관찰을 통해서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내 불안의 원인은 사실 내가 제일 잘 알아야만 해요. 내가 관찰을 통해서 나 저런 패턴을 갖고 있구나, 저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구나, 그걸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내가 이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는 손에 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종류의 연습을 하는 게, 제가 살면서 진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불안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걸 1인칭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와의 거리감을 두고 제3자를 보듯이 보게 되면은 과연 나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느낄까의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서 거리를 두고 제3자가 된 것처럼 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연습 자체가 나를 불안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살면서 회피 행동을 한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가고 피하고 변명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하고 할 수 있었는데 라고 놔둔 상태로 못 해내는 일들이 마치 시체처럼 여러분의 방 안에 어딘가 쌓여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성한 작품보다 완성하지 못한 작품의 숫자가 엄청나게 더 많아요. 약속을 해놓고 완성품을 못 넘기고 다른 도시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서는 기대감 만빵에 멋지게 잘 시작하고 거의 완성했다가 또 완성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엄청 대가로 기억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누가 봐도 대천재 대가, 정말 대표적인 르네상스맨이었던 다빈치조차도 어떻게 보면 회피 행동 뭐 이런 걸 했다라고 보게 되면, 회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못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정말로 능력이 없거나 비참한 사람들이 이러한 회피 행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런 불안 증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불안도 회피도 반응 패턴일 뿐 타고난 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무조건 뭔가를 실행을 해버리자.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실수하더라도 배움이 있고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나아질 수 있는 존재다. 불안은 극복될 수 있다.